새벽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도로 위에 어젯밤 비가 얇게 남아 있었지요. 손수레는 배추와 대파 냄새를 길에 흘렸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목엔 오래된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이 시간엔 늙었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기 전 편의점 네온이 아직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쁘게 들썩였지요. 비닐 우산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물방울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청년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창백했습니다. 쌕쌕 소리가 얕게 새어나왔지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청년은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용 흡입기가 손에 걸렸습니다. 캡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얼굴에 초조가 번졌지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술의 바퀴가 물길을 가르며 멈췄습니다. 제 그림자가 청년의 신발에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괜히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눈이 제 쪽을 향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긴장이 얼굴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얇은 흉터가 빛을 받았습니다. 가느다란 선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이 안쪽으로 움찔했지요. 뚜껑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저는 캡을 눌러 돌렸습니다. 흡입기를 건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호흡을 2번 했습니다. 흡입기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지요. 감사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쉼표처럼 흔들렸습니다. 비 맞으셨네요. 잠깐 비켜 쉬세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물이 신발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옆모습을 조심히 보았습니다. 눈꼬리의 각도, 콧등의 곡선, 오른손목의 옅은 흉터, 제 기억 속 사진이 겹쳐졌습니다. 오래전 여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얇은 붕대 끝이 떨리던 날이었지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도율, 이름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숨을 고르는 이 청년이 정말 그 아이인지 아니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낯익음은 가끔 진실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흡입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낮게 숙였습니다. 경계가 눈썹 사이에 얇게 그려졌지요.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네. 괜찮아요. 그는 시선을 피해 대답했습니다. 발끝이 출입구 밖을 향했습니다. 무릎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물이라도. 아니에요. 됐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은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산을 주워 들었습니다. 골목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했지요. 숨을 새는 사람처럼 저는 손술의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볼 거야.
저는 손수레를 길가에 붙였습니다. 자물쇠로 슬쩍 묶었습니다. 먼지 낀 자전거 사이로 비가 흘렀습니다. 청년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발소리를 낮췄습니다. 빗물 고인 웅덩이를 피했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현관등들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의 냄새가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젖은 흙, 뜨거운 아스팔트가 식어가는 냄새, 오래된 도시의 체온이었습니다. 청년은 습관을 가진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2번 멈췄습니다. 숨을 1번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노란 전구가 달린 좁은 현관이었지요. 젖은 신발 자국이 2칸 아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우편함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벽엔 곰팡이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청년이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수레를 두고 와서 혹시... 제가 말을 고르다 멈췄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무례가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큰 무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아까 숨이 많이 가쁘셔서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위층에 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엔 조용한 게 좋아요. 청년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청년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흉터가 확실했습니다. 흰 피부 위에 가느다란 선. 제 기억 속 선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거짓말처럼 겹쳤지요. 혹시... 제가 1발 내려갔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저는 더 가지 않았습니다. 비 그치면 따뜻한 국 1그릇 드릴게요. 부담 가지실 건 없습니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약간의 틈이었습니다. 문 안에서 누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먼지 속으로 흩어졌지요. 발치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골목 위에서 물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잠금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문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술에 철대를 잡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낮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속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혀끝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도율. 그 이름이 비냄새와 섞였습니다. 쓰면서도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확신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 합니다. 묻고 기다리고 확인하려 합니다. 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필요하지요. 새벽 공기가 등을 밀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빗방울이 찍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 다시 집으로 걸었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오래전 동창에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록을 읽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만드는 일을 하지요. 저는 방한 달력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오늘 날짜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게요. 노란 전구 아래 닫힌 반지하 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오래된 상자 같았습니다. 열면 쏟아질 것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때가 왔습니다.
다음 비가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저는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바퀴가 물길을 또렷하게 갈랐습니다. 아주 얇은 그러나 분명한 선이 골목에 남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선을 따라 시작될 것입니다. 문틈에 노란 빛이 얇게 번졌습니다. 계단에 물기 있는 공기가 걸렸지요. 저는 한 칸 내려섰습니다. 문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좁은 현관에 신발이 두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젖은 운동화, 다른 슬리퍼, 세제 냄새와 습한 먼지 냄새가 섞였습니다. 안쪽 방에 노란 전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천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서류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비닐 파일, 투명 클립, 병원 마크가 찍힌 종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방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미세하게 열리더니 여자가 나왔습니다. 마른 어깨, 검은 스웨터, 이마에 잔주름이 깊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20해가 지나 있었지요. 그래도 눈빛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과 경계가 겹쳐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혀끝이 굳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자리를 빌려준 사람에게 하는 인사처럼 했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소란했습니다. 도율이 옆에 섰습니다. 방금 전보다 안색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다가 어딘가 빈 벽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두었습니다. 거리를 잡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진이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류철을 끌어당겼습니다. 고무밴드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날짜가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구청 도장, 병원 로고, 쉼터 입소 확인서, 보호 요청서, 신고 접수 증빙,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눌러 찍은 잉크가 아직도 촉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그때 기록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돈을 들고 도망친 날로 알려진 그날입니다. 병원 보증금을 넣은 영수증입니다. 도율이 폐렴이 심해서 입원했어요. 저는 종이를 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숫자, 계좌, 담당자 서명, 모서리가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쉼터 입소 확인서였습니다. 입소 사유에 가정폭력 회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고 일시, 작성자, 서명, 잉크의 굵기가 달랐습니다. 각자의 피랍이 다르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율이 팔을 잡혀 넘어졌어요. 열이 오르는 상태였는데도요. 제가 그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율이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긴 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호흡에서 오랜 밤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식탁 표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제 머릿속 문장이 무너졌습니다. 확인 없는 확신이란 말이 부끄럽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의 말만 믿었습니다. 제 마음에 편한 말을 골랐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율이 제 쪽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다기보다 단단했습니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노란 전구 주변에 작은 벌레가 맴돌았습니다. 선풍기의 미세한 소리가 벽을 스쳤습니다. 바닥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신 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지요. 도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조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칼날처럼 닿았습니다. 비슷한 눈매를 받기 때문이겠지요. 확신이 또 움직였겠지요. 저는 대답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리듬이 제 심장과 엇갈렸습니다. 서진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자세를 곧게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록을 끝까지 보세요. 감정 말고요. 말을 대신해 줄 증거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를 처음부터 찬찬히 읽었습니다. 숫자와 도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경수, 제 처남의 이름이었습니다. 신고서 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요지에 익숙한 어구가 보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쉼터 입소 시각과 그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거짓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경수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끝이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만 믿으셨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싸늘한 분노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죄책감과 분노는 쉽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릇을 깨뜨립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벽에 곰팡이 무늬가 이상하게 선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기록을 모으고 대조하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만들겠습니다. 도율이 고개를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겨두세요. 거기에 우리 밤이 있으니까요.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가볍게 끌렸습니다. 서진이 서류철을 다시 묶었습니다. 고무밴드가 손등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빛이 좁은 복도로 흘렀습니다. 지호 변호사 아시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동창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지역에서 무료 상담을 오래 하셨지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서류를 한번 봐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젖은 손끝에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신호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딱딱하게 방안 공기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변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호냐? 나 민호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오래된 일이다. 기록은 있다.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 그럼 쉽다. 기록부터 보자. 장소는 반지하다. 노란 전구가 달린
잠깐의 침묵 뒤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알겠다. 1시간 내로 감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문 밖 골목에서 비냄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서류철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눌리는 감촉이 또렷했습니다. 그때 문벨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우리 셋의 시선이 서로 어긋났습니다. 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구멍을 보았습니다.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전조가 피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최경수 같습니다. 서진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식었습니다. 노란 전구가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의 시간이 다시 느려졌습니다. 도율이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진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문손잡이 위에 눈이 모였습니다. 밖에서 발자국이 서너 번 움직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느긋했습니다. 익숙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열어. 가족끼리 뭐 숨길 게 있나?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척하는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켰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서지면 기록은 길을 잃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을 하나 세고 둘을 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경수야, 잠깐 기다려라. 오늘은 말이 아니라 기록을 볼 거다. 제가 말했습니다. 밖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형님, 기록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람 말이 먼저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았습니다. 서진과 도율이 서류철을 끌어안듯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보였습니다. 그 힘이 이 집을 버텨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묻고 확인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제 확신이 아니라 사실을 고르겠습니다. 문손잡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호가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골목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반지하의 노란 등불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조용히 단단히 묶었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이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기록이 말할 차례였습니다. 지호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었습니다. 방 안의 노란 전구가 그의 안경에 얇게 걸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서류철을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묶었습니다. 지호는 표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숫자, 도장, 사인, 칸마다 칸이 맞았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촉감이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번 보증금 납부 시각이 밤 9시 12분입니다. 카드 뒷자리 3271. 명의는 서진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똑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날 밤 돈 들고 도망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호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쉼터 입소 확인서였습니다. 입소 시각은 밤 10시 3분. 담당자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신고 접수 시간이 9시 43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분 단위가 서로 엮였습니다. 허공의 길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그 길이 전혀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고인 진술. 지호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최경수 씨가 9시 30분에 서진 씨가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고 진술했네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카드 결제와 신고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제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켰습니다. 오늘은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등받이가 벽지에 닿았습니다. 들뜬 종이 가장자리가 제 어깨를 긁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CCTV, 결제 내역 원본, 통신 기록, 그리고 쉼터 출입 대장. 서진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영수증 묶음, 주차권, 약봉지, 흡입기 처방전, 이름과 날짜가 손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율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약봉지를 바라보는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에서 오래된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의 걸음이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비였습니다. 그러나 길은 냄새를 되살렸습니다. 병원까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창문에 물방울이 모였습니다. 노란 가로등이 길게 흐렸습니다. 제 머릿속도 그 빛처럼 늘어났다가 끊어졌습니다. 병원 기록실은 새벽 특유의 정막이 있었습니다. 야간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수증 원본, 카드사 확인 팩스, 화면에 CCTV 캡처가 떴습니다. 9시 11분, 서진이 접수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이 보였습니다. 그라운드의 빛이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 복사해 주시겠어요? 쉼터로 이동했습니다. 문 옆 출입대장이 아직 수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에 도착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진, 보호아동일, 입소시각 1003, 방문자 기록엔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경수, 관계란에 외삼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고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 있음, 면회 불가 안내. 제 목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한 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차가움이 등이 됐습니다. 생각이 깨끗해졌습니다. 소문과 증언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누군가가 넓혔습니다. 이름이 입안에 걸렸습니다. 형님? 지호가 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통신 기록입니다. 그날 밤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걸로 구조가 보입니다. 우체국 공중전화 내역도 있었습니다. 쉼터 앞 골목에서 찍힌 장면에서 서진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고 기록과 시각이 맞았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프린트를 받았습니다. 구시대 통화 목록, 신고 112, 병원 번호, 그리고 제 천안 번호가 4번. 발신은 그쪽, 수신은 서진. 통화 시간은 짧았습니다. 2번은 연결 실패, 2번은 10초 미만. 저는 그 10초를 떠올렸습니다. 일방의 다짐이었을까요? 협박이었을까요? 제 추측을 접었습니다. 오늘은 기록입니다. 감정은 다음입니다. 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신고 접수 녹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들렀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어폰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한쪽을 귀에 꽂았습니다. 녹취가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열이 계속 올라요. 끝에 낮은 울음. 근처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부딪히는 소리, 직원의 목소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잡음 뒤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귀끝이 뜨거웠습니다. 그 밤이 제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세월이 반대로 흘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확신하는 표정, 고개를 단단히 젓던 시간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가 굵어졌습니다. 우산 끝으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골목이 번들거렸습니다.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노란 전구가 여전히 달려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그러나 저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복사한 서류가 젖지 않게 가슴에 끼었습니다. 종이는 따뜻했습니다. 숨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과 도율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말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이 저절로 굽었습니다. 쉬운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이 갈라졌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오늘은 다 보았습니다. 기록이 말합니다. 도율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오래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제 방식으로 약속했습니다. 종이를 식탁 위에 정렬했습니다.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작은 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덤비지 않겠습니다. 기록을 앞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뒤에 놓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는데 기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바깥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반쯤 올라왔습니다. 형체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경수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비에 번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알고 있다는 손길이었습니다. 형님, 이야기 좀 합시다.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억양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귀에 남는 건 끝의 질감이었습니다. 젖은 천처럼 무겁고 오래 묵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호가 제 눈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말싸움이 됩니다. 말은 기록을 덮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앱을 열었습니다.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긴급번호 단축키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사람을 진정시킵니다. 열지 마세요. 도율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서류철을 품에 더 붙였습니다. 노란 전구 아래에서 종이의 흰색이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벽을 등졌습니다. 숨을 맞추었습니다. 밖에서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계단 위로 물이 흘렀습니다. 제 안에서 결심이 움직였습니다. 기록으로 시작해 기록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정은 뒤따라오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두려움도 기록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밤이니까요. 전화 화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57. 다음 장의 숫자입니다. 곧 누군가는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경찰과 녹음이 먼저 올 것입니다. 저는 창틀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방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길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길 끝에 빗속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골목이 흐릿했습니다. 전구빛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문 밖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다 알고 왔어요. 사람들 입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니까. 문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밑은 단단했습니다. 지호가 눈짓했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손바닥에서 떨렸습니다. 열지 마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흔들렸습니다. 손잡이가 덜컥거렸습니다. 쇠가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빗소리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경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불법이야. 경찰 온다. 잠깐 멈춰라. 형님답지 않네요. 겁먹은 소리로 들려요. 그의 웃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냥 얘기하러 왔어요. 예전처럼 말이죠. 지호는 눈을 좁혔습니다. 형님, 경찰 부르죠. 이미 왔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찰차 불빛이 멀리서 번졌습니다. 파란빛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괜히 일을 키우네. 형님, 형님도 나도 결국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세요? 서진이 문 안에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았어요. 숨도 못 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가 세게 내렸습니다. 계단 위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수가 문을 밀었습니다. 문틀이 삐걱했습니다. 서진 씨, 그때는 다들 급했잖아요. 형님도 나한테 맡기셨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형님이 확인도 안 하고 믿어줬으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만해라, 경수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후회했다. 이제는 기록이 다 말한다. 기록? 하, 형님.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면 좋겠네요. 그의 웃음이 짧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사인한 문서들도 다 남아있잖아요. 나한테 넘긴 위임장, 기억 안 나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위임장이죠? 형님이 나한테 사건 맡긴 거예요. 그때 형님이 직접 도장 찍었어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위임장, 제가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경찰이 왔을 때 그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로 신고 무효라고 했어요. 지호가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가 남아있다면 조작 가능성이 큽니다. 필적 대조해야 해요. 경수가 비웃었습니다. 필적이요? 그거 형님이 직접 썼어요. 나는 손도 안 댔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목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술에 취한 채로 도장을 찍던 제 손을,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의 말만 믿던 그 순간을, 그 위임장, 내가 쓴 게 맞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을 막으라고 쓴 게 아니었다. 나는 내 말을 믿었고 그게 내 죄다. 형님, 그럼 이제 와서 나만 나쁜 놈이라고? 경수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나도 살려고 한 거예요. 형님이 도장 찍었잖아요. 내가 책임지라며. 지호가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최경수 씨, 이 대화 모두 녹음 중입니다. 경찰 도착까지 2분 남았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들이 뭘 알아? 경수가 고함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랑 애는 더 큰일 났을지도 몰라. 그때 다 끝났어야 했다고. 끝났어야 했다는 게 뭐야? 서진이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아이한테 손댄 그날을 말하는 거야? 경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계단 위로 파란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순찰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경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다 형님이 만든 일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빗속에서 희미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걸렸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전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거짓말은 끝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도율이 제 쪽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당신만의 속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떨렸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위로 파란빛이 남았습니다. 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이 들이켰습니다. 그때 전구가 깜빡였습니다. 순간 정전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손끝이 식탁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식었습니다. 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자리엔 고요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확신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칼이 됩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고 확인하겠습니다. 비가 마지막으로 천천히 멎었습니다. 골목 위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지하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진이 아이의 흡입기를 닦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율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밤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한 문장만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어려운 건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먼지를 눌렀습니다. 골목벽에 남은 물자국이 얇게 말랐습니다. 반지하 창문에 햇빛이 낮게 들어왔습니다. 노란 전구가 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숨이 놓였습니다. 저는 부엌 앞에 섰습니다. 냄비 안에 물이 데워졌습니다. 다시마 한 장이 물 위에 누웠습니다. 끓기 전에 고요였습니다.
바닥의 타일이 미지근했습니다. 손목을 씻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다가 아주 멀리서 오는 냄새였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생일의 냄새였습니다. 누구의 생일인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비워두었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시작이었지요. 소고기를 잘게 썰었습니다. 기름이 팬에서 반짝였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을 돌았습니다. 불을 낮췄습니다. 고기가 색을 바꾸었습니다.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다시마를 건져 올렸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작이 담담했습니다. 마음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물만 천천히 우려내면 됩니다. 식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화면이 조금 흐렸습니다. 모래에 그은 선이 삐뚤었습니다. 그 선을 아이의 발이 밟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지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액자 모서리를 닦았습니다. 천에 먼지가 옮겨 붙었습니다. 손끝에 얇은 사선이 느껴졌습니다. 액자는 복원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서진이 문가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헤어끈을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새 잠이 얕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눈빛이 침착했습니다. 지난 밤을 넘긴 사람의 눈빛이지요. 도율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은은한 빛이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흉터가 더 이상 첫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먼저 보였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간을 보았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였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릇에 부었습니다. 김이 맑게 올라왔습니다. 식탁이 작았습니다. 그 작음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큰 식탁은 빈자리를 크게 만듭니다. 작은 식탁은 앉을 자리를 먼저 정해줍니다. 오늘은 그게 필요했습니다. 많이 끓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날짜는 비워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도율은 국그릇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잔잔했습니다. 대화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남은 소리들은 기록의 자리에 눌러두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묻고 확인하고 기록하기. 그것이 이 작은 집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규칙은 단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반복되면 됩니다. 반복은 약속이 됩니다. 약속은 천천히 신뢰를 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호가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여백에 짧게 메모를 붙였습니다. 녹취 파일 4개, 병원 영수증 원본 1, 사본 2, 쉼터 출입대장 사본 1. 글씨가 일정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은 책임의 순서를 정해줍니다. 감정은 끝이 아닙니다. 감정은 순서의 뒤쪽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한 칸씩 앞으로 오면 그때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후가 기울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하늘이 맑았습니다. 골목의 먼지가 덜 날렸습니다. 지나가던 아이의 웃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탁소 앞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생활은 늘 같은 박자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 박자에 다시 올라타야 합니다. 그 박자는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못은 얕았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맞췄습니다. 액자가 수평을 찾는 동안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느리게 맞췄습니다.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액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얇게 눕습니다. 그 그림자가 이 집의 시간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도율이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접시가 서로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생활이 자리 잡는 소리는 말보다 길게 남습니다. 서진은 행주를 삶았습니다. 냄비 옆에 조용히 걸었습니다. 행주에서 김이 났습니다. 하얀색이 조금 더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도율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급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인해 주세요.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처럼 하겠습니다. 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은 큰 그림자를 만듭니다. 오늘의 그림자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림자를 줄일 시간입니다. 빛을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노란 전구 대신 창에 비치면 더 좋습니다. 낮을 오래 머물게 하는 일, 그게 회복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 저는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개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이 수건을 짰습니다. 배수구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어제의 심장과 박자가 조금 맞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얇은 선을 남겼습니다. 첫날의 선과 닮았습니다. 다만 떨림이 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았습니다. 노란 전구를 켰습니다. 어제의 전구와 오늘의 전구가 같은 빛을 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표지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묻기, 확인하기, 기록하기.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감정은 서명처럼 나중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오늘의 일을 짧게 적었습니다. 미역국, 액자, 설거지 소리, 지호의 메모, 경찰의 빛, 문을 지키던 숨, 그리고 한 사람의 부탁. 급하게 묻지 않기. 글씨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쓰는 동안 마음이 고르게 식었습니다. 기록은 고요를 낳습니다. 고요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정리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잠이 오기 전 액자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사진 속 바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분명했습니다. 파도는 늘 돌아옵니다. 밀려가고 돌아옵니다. 그 단순함이 삶을 지탱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멀어졌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것은 방향이지요. 표지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 방 안이 아주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이 빛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어제의 죄책감과 오늘의 배움이 섞인 문장이었습니다. 용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대신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묻고 확인하고 기록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비워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식탁과 미역국과 액자가 그 증인이었습니다. 내일도 기록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요. 언젠가 이 집의 달력에 새로운 날짜가 조심스레 적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웃을 것입니다. 오늘과 다른 얼굴로요.